네, 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제 뉴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범죄 단체 조직죄 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등을 적용해서 엄중히 단속한다. 뭐 이런 소식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 사칭 광고 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역시 사칭 광고로 많이 고생하셨죠?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 옆에 여의도니까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했어요. 네. 그 좀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이렇게 신고를 좀 하시니까. 혼자 제가 할 수 없고요. 네. 이제 피해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 있는 분하고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피해 없는데 하기가 뭐 애매하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 살짝 정리하고 갈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는 0.84 올랐고 나스 0.30% 빠졌고 S&P 500이 0.39% 올랐는데요. 지난주 이랬던 것은 먼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좀 매물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매물 맞으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가장 강했죠. 그 전부터. 그리고 마이크론이 강했고 인텔 등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저 순환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애플이나 테슬라들이 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반기 말 그리고 금요일 휴장을 앞두고서 관망 분위기 속에서 종목 상승가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다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은 이제 유가가 8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부분, 그리고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작용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경기 연착륙, 경기는 계속해서 연착륙하냐 경착륙하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경기에 착륙 안 대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이 좀 생기는 모양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 관련주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가 오르고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한번 지난주 보겠습니다. 우리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07, 코스닥이 플러스 0.17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피 0.03% 올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0% 하락인데 2,746포인트거든요. 이제 코스닥이 등락하는 것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등락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수급을 보시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1.5조를 팔았고요. 1조 5천억 팔았고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샀어요. 기관들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보합 전후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3월 셋째 주,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1월에 하락을 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과 3월에 괜찮았습니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약 13% 정도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봐서는 급등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만 사면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에는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오르는 그런 부분은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상당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반도체 쪽을 많이 사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금융투자 매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좀 쪼개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만 매수하고 나머지 다 매도했어요. 네. 반대로 코스닥은 연기금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기관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82,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만큼 계속 파는 겁니다. 네. 근데 82,000원 이제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80,000원에서 83,000원, 4,000원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서 물려 있던 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팔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냈고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한미반도체예요. 신고가 내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전력기기에서도 신고가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하고 우주항공에서도 신고가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의 사이클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회복된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미국의 AI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저에 보면은 지금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나 전력설비, 화장품, 미용기기, 우주항공 이쪽은 전부 다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들 실적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4월 1일입니다. 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4월에는 좀 2분기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죠. 미국도 사실 계속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지난 11월부터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11월부터 올라왔으니까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멀티플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멀티플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멀티플이 아직까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저평가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과거에 버블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아직 남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은. 네. 그래서 이 멀티플이 아직 추가적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위로 얼마큼 업사이드가 있느냐를 한쪽에서 논하고요. 네. 한쪽에서는 야, 이거 많이 온 건 맞지 않냐. 결국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된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멀티플은 다시 재차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가지면서 4월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4월에 펀더멘털 얘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4월에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오면 예. 조금 더 많이 달렸지만 좀 더 달릴 수 있고 예. 만약 실적이 약간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네. 이전만 못하다 싶은 그런 상황이면 이제 예. 많이 올라온 것만큼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특히 실적 시즌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위기로 이제 4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월에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우려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도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시장이. 그래요? 네, 그것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우려에 대해서 완화가 됐어요. 경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전프로 말씀 주신 경기 우려에 대해서는 네. 자신감을 좀 갖는 분위기예요 점차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경기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 좋은데 유동성은 그냥 있어. 이 상황에서 시장이 푹 무너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유동성이 깨지든지 흡수가 확 된다든지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리든지 뭐 이런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뭐 QT를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대선이 존재해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경기 우려가 완화되니 그럼 그걸 기저로 깔고 있으니까 시장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견조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섹터별 순환 또는 종목별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보다는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한 분기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요걸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 좀 가보면 우리 시장의 4월 그리고 5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이유는 1분기에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서 신고가 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가는 종목만 더 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분기가 바뀌었으니 특히 미국도 보면은 대형 펀드들은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쪽에서는 일부 또 다른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네. 4월에는 이게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월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5월 이후에 계절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네. 이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5월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뭐 5월 이후에 파는 게 맞았냐 틀렸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작년에 어땠냐면요. 5월까지 괜찮았고요. 6월, 7월까지 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락을 하면서 조금씩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계속 올라왔던 점들과 그리고 계절성 약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지금 4월 첫날이라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나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떠받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이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2월부터 들어온 건 아니에요. 원래 1월에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1월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2조 8천억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1월에도 3조 4천억 매수했어요. 기관들이 이거 지금 저 차익 거래와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제 매도인데 6조를 매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죠. 네. 그리고 1월 말에 밸류 프로그램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월에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지수가 딱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어요. 지수가 5%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때부터 개인들이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 2월에는 8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정말 많이 팔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2조 8천억 샀고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이때 지수가 5.8% 올랐습니다. 네. 2월에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까지 가볼게요. 3월에는 개인들이 6조 원을 팔았고 외국인들이 4조 4천억을 샀고 기관들은 1조 정도뿐이 안 샀어요. 이 보시면 올해 1, 2, 3 분기로 볼 때 기관들은 4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아니 근데 2월에 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개인이 8.4조 마이너스인데 예. 외국인과 기관이 예. 이거밖에 안 샀으면 기타 법인의 블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타 법인은 여기 지금 기관이 기타 법인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예, 예. 않는 예, 매매들이 블럭들이 있어서 이게 수치가 그래서 더하기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딱 0이 되지 않는 거는 항상 제가 매일 아침 불러드린 것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안 돼요. 네네네.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외국인들이 4조 4천억 이게 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네. 개인들이 11조 6천억. 1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1월에는 2조 8천억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약 14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14조 4천억을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2개월 동안만 집중으로 산 건 아니고 1월부터 샀습니다. 사실 1월 빠질 때.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15조 7천억을 샀습니다. 지금 1분기 동안. 기관들은 1월에 많이 팔았고 2월, 3월에 조금 사서 4조 4천억 순매도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1분기만 보면 개인들은 11조 팔고 기관들은 5조 팔고 외국인 혼자 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2월, 3월에 지수 오르면서 2월에는 지수가 코스피에서 5.8% 올랐고 3월에는 3.95% 올랐거든요. 2월에 올랐을 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 주에 그냥 딱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3월에 오른 거는 그냥 미정미정 비슷하면서 한 3, 4주 동안 있다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네. 6월 안에 발표한다고 하는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제시안. 요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선 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시장이 우호적으로 되면 어떻게? 이런 우려들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선 후에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수 이거 모르지 않냐? 이거 모르겠다. 우려가 된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에 오르는 부분도 있죠. 올 부분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총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끝나고 나서 뭐 바로 어떻게 될지는 않겠지만 4월 말 5월 되면서 점차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구체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거꾸로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안 한다. 그런 건 안 한다고 아닌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구체적 안, 좀 장기적이고 좀 강력한 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기대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거기에 훼손되는 내용이 좀 나왔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실망감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대응법은 각자의 대응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더 많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보세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삼성전자 실적 좋아, SK하이닉 실적 좋아, 화장품 뭐 전력기기, 조선 이런 데 실적이 좋게 나와요. 지금 뭐 식품주 내수주에서 일부 좋게 나와요. 그런데 총선 후에도 강력한 정책이 나왔어. 그러면 또 반대잖아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막 걱정만 하다가 나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4월이 기대와 우려가 혼조된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게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을 이제 시장에 안 가는데 개인들은 사는데 기관이 팔 때 엄청 욕하잖아요. 예, 기관들도 혹시 그런 거 하나요? 기관들도 예. 2, 3월 저 개인들만 저렇게 안 팔았어도 좀 가는 건데 에이 저 개인들 저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네. 종목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요? 종목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네. 이거 좀 내용 회사 실적도 좋고 회사 스토리도 좋아서 갈 이거 건데 좀 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하도 뭐 팔아대 갖고 못 가네 이거. 뭐 들어와서 신용을 막 산다. 근데 네. 저거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런 얘기들을 푸념을 합니다. 단기적인 성향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거 그래요?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올라오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갈 수 있는데 저렇게 계속 팔아서 좀 그걸 더디게 한다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 이번 주 시황이지만 오늘 4월 1일이라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로 제가 금요일 월요일에 잠깐만 보여드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돌파를 했고요. 돌파 후에 양봉이 보시면 큰 양봉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던 그 주예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적미적 됐어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삼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장대 한봉 줬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상승.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벤트에서 신망을 갖느냐, 아니면 기대가 이벤트가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느냐, 그 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면서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쭉 그냥 써 있는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PMI와 고용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PMI하고 근데 뭐 PMI 맨날 얘기해도 제가 이거 이벤트에 말씀을 드리지만 PMI가 어떻게 나왔다 뭐 안 나왔다 해가지고 시장이 막 방향 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MI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특히나 중국 PMI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졸트 보고서 나오죠. ADP 민감 보고서 나오죠. 노동부의 공식적인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나오죠. 요거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약간 곁들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잠정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분분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렇게 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식들이 지난주에 강한 거는 이걸 바라보고 간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한 번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있는 건데 이번 주 말서부터 다음 주 있을 5일부터 10일까지 있을 미국 암학회. 요거는 섹터의 영향을 크게 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PCE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휴장이어서 요 설명을 못 드리고 가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런 PCE가 2.8%가 나왔어요. 헤드라인 PCE는 2.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CPI가 반등을 했죠. 네. 아래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걱정을 좀 하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네. 지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금리 미국의 금리나 시기 이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건 3월 얘기했죠. 네. 쭉 가다가 3월 물 건너 갔죠. 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 있잖아요. 예. 그래서 5월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6월 정도에 한 차례 하지 않겠냐. 빠르면 6월. 예, 저는 6월에 한 차례 하지 않을까 6월 생각을 정도. 하는데요. 네. 요즘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뉴스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좀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하반기 한다는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바뀌려면 네. 고용 보고서나 PC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PC는 지난 CPI 발표할 때보다 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왜 시장에서 그렇게 이게 크게 이게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6개월 연율 기준 근원 PC 증가율 6개월에 연율로 봤을 때 6개월의 증가율을 봤더니 1월에 2.6%, 그리고 12월에 1.9%, 요번에 2.9%가 나왔다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동안에 미국의 CPI가 9%부터 3.2%까지 내려오는 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상품으로 인한 인플레가 있었잖아요. 상품으로 인한 인플레는 이제 다 둔화됐고 그리고 이제 걱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CPI나 PC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 아직 돈이 있다. 이 얘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PC를 뜯어봤더니 상품 인플레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서비스 인플레는 둔화하게 한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반대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던 그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올라왔다가 또 갑작스럽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스티키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고 서비스 인플레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주머니에 조금 얇아지면서 이게 둔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쪽을 좀 둔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 부분의 차이가 이 부분에 이제 서로 교차되면서 또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보는 건데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인플레가 점차 둔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옐런 장관도 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제 상품 쪽이 더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요즘에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국제 상품 가격 중에서 2차 전지의 소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지금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상품 인플레를 또 어떻게 또 잡아갈 거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뉴스를 하면서 전쟁 관련주나 네. 방산 관련주나
또는 뭐 원자력 그쪽은 아니에요. 그냥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좀 설명 안 드리는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이걸 말씀드려서 전제를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동안 ESG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 얘기한 적이 있고, 진짜 많았죠. 뭐 탈탄소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요. 각 회사에 ESG 전담 부서들이 생기고 전담 임원들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맞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국제 그 대형 펀드들 중에서 ESG 펀드라는 게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과거에 뭐 마약 관련, 대마초 관련, 전쟁 관련 주들은 거기 펀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도 한동안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시죠? 그런 게 있죠. 싹 들어갔죠.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 ESG가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런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뭐만 하면 다 ESG였고. 진짜 없어졌네 그거. 그렇죠.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저는 이게 보면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전 세계 글로벌 국가도 국가지만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하거나 좀 쉽게 얘기하면은 ESG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ESG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당장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보자. 이걸 뭘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냐면요. 이 환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아니고 유럽이 하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겠죠. 유럽이 주도해요. 근데 한참 하다가 경기가 확 꺾어지고 안 좋아져요. 그럼 유럽이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좀 더 이따가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러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그러면 또 딱 그게 부각이 되고 이런 걸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뭐 그렇겠죠.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원자력 발전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건 찬반도 있고 의견이 여러분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현재 상황의 팩트만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에서 재조명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전의 국제사회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왜 변화가 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전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전쟁이나 AI 반도체 등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탄소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경제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경제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자. 그러니까 이것만 매달리고 있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에너지 부족하고 이런데 이거 못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보도 기사들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기차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그러면 이거 감당하려면 아마 그냥 신재생으로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텔에서도 SMR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왜 제가 이거 본인 설명 드리면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아서 제 주장보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탈탄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도 별로 안 하죠 요즘에. 그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만큼 지금 더 급한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급한 게. 근데 이거 그쪽을 쭉 추진했던 국가 추진했던 기업 추진했던 단체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목소리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든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난제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각국이 지금 원전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원래 폐쇄하려고 했던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쪽도 물론 뭐 좀 오르고 그리고 SMR 때문에 기대를 좀 다시 하면서 오르고 뭐 주가 움직임 좀 저는 뭐 주식시장 안의 차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그쪽 섹터를 좀 움직이는 동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 SMR 쪽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원전 비중을 더 확대하는 걸로 잡았네요.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이런 말을 못 꺼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하여튼 좀 연한을 더 연장하는 노후 원전을 좀 더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아예 영국 같은 데나 뭐 프랑스가 워낙 또 원전을 좋아하니까 더 많은 원전을 짓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그 정도 뭐 주식
섹터 역량을 주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네. 의견이 저도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그 광저우에 LCD 공장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버티다가 판다고 하네요. 판다고 합니다. 네. 4월에 시진핑이 여기 방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참 막 떠들썩해고 그랬던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사가냐? BOE가. BOE가. 그래서 참 디스플레이 쪽에 중국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LCD 쪽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어려움 속에서 이제 팔고 나오고 LG 그룹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뉴스는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전해주셔서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빅뉴스예요. 뉴스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의 샤오미의 CATL과 BYD가 배터리를 공급해서 배터리 3자 동맹을 했다라는 뉴스가 차이신발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시던 전기차 가격 있잖아요. 샤오미가 네. 처음에 나올 때 9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을 했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쟁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지나 자체에 있는 BYD, 니오, 샤오핑 이런 데 있죠. 샤오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가격을 지금 다 낮추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죠. 야, 이렇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 24년에 벌써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보다는 좀 더 나중에 전기차 올 가격은 줄 어차피 떨어진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랬는데 중국이 무엇을 대량으로 만들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게 참 이 업계에서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거고 이거는 결국은 또 아마도 일정 시점에 가면은 공급강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걸 이것도 얘기를 반복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지나고 나서 살아남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정말 큰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는 이거는 마지막에 쓸까 말까 하다가 해왔는데 지금 조선주들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요. 네. 페루에서 함정 내척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6,243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왜 이걸 중요하게 뉴스가 보도가 많이 됐냐면 중남미의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남미에도 이제 진출에 물꼬를 텄다라는 쪽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몇 이슈 뉴스들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었고요. 네. 그 회사에서는 뭐 만우절 이런 거 안 하죠? 만우절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막 야, 누구 저 이번에 전무님 됐어 뭐 농담입니다. 뭐 만우절 이런 건 이제 이런 장난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안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자, 아이들은 뭐 재밌게 하겠죠. 뭐. 아이들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좀 여유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왜요? 내일 어디 가세요? 만우절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